네, 안녕하세요. 설계와 건축의 플랫폼 빌드프로에서 제공하는 어떤 우리 프로그램인데, 이번 시간에는 공사 과정에서 제가 여지껏 느꼈던, 저도 공사 해봤기 때문에 제 나이가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들어 본 자리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중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지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빌드프로에 계신 한일규 대표님하고 잠깐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빌드프로에서 개발금융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일규 대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를 좀 줄일 수 있냐 이 시간 가졌었는데,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공사를 직접 몇 번 많이는 못 해봤기 때문에 항상 이 공사 중지가 되는 이유가 있고 공사 중지를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Q&A 할 건데, 이 공사 현장이 중간에 이제 중지된 현장인데, 그 뭐라고 그러지? 무슨 흉물스럽게 생겼잖아요. 이 사진에 보면 이게 공사를 짓다가 그만둔 건지 아니면 오래돼 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된 거예요. 질려다가 중지가 됐었는데, 집 사고도 원룸살이 하는 상황이다. 집을 샀는데도 원룸살이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얘기 좀 말씀 좀 나눌게요.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이제 시공사가 현장을 멈추는 경우,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저가로 이제 수주를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저도 아는 게 예전에 평당 건축비를 평당 되게 싸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업체는 500을 불렀는데, 평당 500을 불렀는데, 어떤 업체는 평당 320을 해주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갔던 거야. 예, 320만 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금이 늘어나가지고 중간에 중지됐던 그런 사례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업체들이 이런 소규모 건축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싸게 수주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계속 공사를 끝까지 가면 자기 돈 갖고 남의 집을 지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서 현장을 한 번씩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를 이제 요구하고요. 한번 땡기고. 예, 그 시점이 되면 자기가 일부러 공사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건축주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좀 더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공사가 중지되는 현장들은 저가 수주로 들어왔다가 이제 조금씩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이제 멈추는 이제 이런 경우 현장들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업체가 어려운 업체예요. 이제 소규모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좀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업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앞에서 계약금을 뭐 한 30% 이 정도를 땡겨 받고 조금 일을 하다가 이제 잠수를 타는 케이스. 연락이 안 되죠. 연락되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사가 중지된 현장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계약할 때 서류를 일반인이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검토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도 쉽지 않잖아. 예, 보통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도급 계약을 할 때 이제 챙겨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업체가 중간에 사고를 냈다. 그러면 이제 이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시공권 포기각서라는 이제 서류를 받아둬야 되고요. 포기각서? 예. 그리고 이제 인감 증명을 이제 받았다가 예, 한 3개월 단위로 또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3개월밖에 효력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도급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한 이제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이 해지 규정이 정확하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어떨 맞습니다. 때 해지를 하겠다. 예. 그래서 뭐 업체가 장기간 공사를 장기간 공사를 방치했다든가 또는 이 업체가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현장에서 이제 가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이제 이 업체 자체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자기네 문제로 인해서 예. 이 건축하는 건축자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하게 이제 소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이 업체가 이제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하는 업체인 경우,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 엉뚱한 쪽에서 이제 내가 이 시공사한테 줘야 되는 이 공사 대금,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상황을 다 대비해서 이런 계약 해지에 대한 이런 서류들을 다 잘 받아서 갖고 계셔야 하고요.
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번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제 공사가 중지가 됐다 그러면 결국 이 건축주의 목표는 이제 공사를 이제 재개해야 되죠. 어차피 내 현장에 어차피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들 문제가 있는 업체를 내보내고 그쵸. 새로운 업체를 이제 데리고 와서 그쵸, 다시 시작해야죠.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에 있는 이 업체가 일을 하든 이제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뭐 전기업체, 설비업체, 골조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나는 분명히 이 시공사한테 돈을 줬는데 이 돈을 못 받은 겁니다. 예. 이 밑으로 내려주지 않는 거죠, 결제 대금을. 그렇지, 받아놓고 안 준 거잖아. 예. 중간에. 근데 이런 일이 소규모 건축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새로운 업체를 어디서 데리고 와서 이 현장에 이제 공사 재개를 하려고 해도 이제 이 돈을 못 받은 업체들이 이제 안 나가고 그래서 버티는 유치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치권 포기각서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지만 어차피 새로운 업체를 내가 데리고 와서 공사 현장을 재개를 하려면 이제 돈을 못 받은 업체들과도 이제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일반인들이 하기에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했다라고 하면 좀 전문 업체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좀 처음에 아예 없애려면 맨 처음부터는 이제 전문적으로 자문을 좀 바꾸시 하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또 우리 빌드프로 대표님이시니까 빌드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알고 가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전에 검토를 받고 싶으시면 빌드프로에 가시면 일단 그 상담하는 코너가 있어요. 상담 코너에다가 문의해 주셔도 되고 이메일 남겨주셔도 되니까 그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대표님께서 상담 친절하게 받아주실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내가 건축하게 됐다 그러면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중간에 중지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공부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사와 또 관련돼서 시공자하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